이번 영상에선 포코 M7의 유용한 20가지 팁과 트릭을 소개합니다. 좋아요. 먼저 화면의 고주사율 설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조금 아래로 스크롤하면 디스플레이 및 밝기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아래로 스크롤해서 주사율을 찾으세요. 그리고 주사율이 기본값이나 원하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면 최대 144Hz의 주사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애니메이션이나 스크롤, 그리고 휴대폰에서 스와이프할 때 정말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꽤 멋지죠? 하지만 이 모드는 일반 모드, 즉 60Hz보다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체감상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바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입니다. 지문과 잠금 해제 등 각종 보안 기능들입니다. 꼭 활성화해보세요. 지문과 얼굴, 화면 잠금 메뉴에서 기본 설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유형은 패턴, 핀, 일반 비밀번호 3가지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기기를 초기화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 단순히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패턴의 경우 화면에 9개의 점이 있고 화면 잠금을 만들려면 최소 4개의 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냥 원하는 패턴을 만드세요. 다시 시도하고 싶다면 지우기를 눌러 새 패턴을 그리면 됩니다. 저장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그린 후 확인을 누르세요. 좋아요. 이제 휴대폰이 지문도 추가할 수 있다고 알려주네요. 이것도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그럼 추가를 눌러볼게요. 이제 지문 인식 센서는 바로 여기 전원 버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그 위에 올려야 하고 진동이 느껴지면 손가락을 떼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손가락을 올려보는 것도 좋고 손가락이 깨끗해야 돼요. 물론 센서도 마찬가지로 깨끗해야 하니 모든 것이 제대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 지문이 저장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주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좋아요. 저 아이콘이 보이면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거예요. 원한다면 지문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완료를 눌러 저장하세요. 지문은 잠금 화면, 개인정보 비밀번호, 앱 잠금 또는 지문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앱 잠금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그걸 찾아야겠네요. 아마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요. 아니면 그냥 앱 이름을 입력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앱 잠금, 좋아요. 켜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새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쓸게요. 다음을 클릭하세요.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샤오미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클릭할게요. 앱 잠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미 알고 계실 것 같네요. 이제 앱 잠금에 사용할 앱을 선택하세요. 저는 그냥 크롬만 선택할게요. 나머지는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이제 앱 잠금 사용을 클릭하세요. 여기에는 앱 목록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로 잠글 수 있는 모든 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저는 일단 크롬만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제 누군가가 휴대폰에서 크롬 앱을 열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을 사용해야만 열 수 있습니다. 꽤 멋진 보안 기능이라서 꼭 활성화할 만해요. 좋아요. 이제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배터리를 찾으세요. 그 다음 배터리 보호로 들어가면 충전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충전을 선택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스템이 사용자의 충전 습관을 학습하고 상황에 따라 배터리 잔량이 80%에 도달하면 충전을 멈춥니다. 이 기능은 꼭 활성화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기를 충전할 때 너무 오랫동안 연결돼 있으면 기기가 뜨거워지고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배터리 수명에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되고 상태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퍼센트는 100%인데 새 휴대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충전은 정말 멋지고 꼭 활성화할 가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제 추가 설정으로 들어가서 제스처 바로가기로 가봅시다. 여기에는 스크린샷 찍기, 카메라 실행, 손전등 켜기, 전원 끄기, 그리고 지문 센서 2번 탭하기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크린샷 찍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볼륨 다운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으로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서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크린샷 방법 중 하나인데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 옆에 있는 두 키를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 센서를 살펴보면 스크린샷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꽤 멋지고 꼭 활성화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가기를 통해 카메라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2번 누르거나 화면이 잠겨 있을 때 볼륨 다운 버튼을 2번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홈 화면에 있을 때 2번 탭하면 잠깐만요. 빨리 돌아가 볼게요. 2번 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원 버튼을 2번 누르면 카메라가 실행됩니다. 정말 멋진 바로가기죠? 보시다시피 잘 작동합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또는 화면이 꺼져 있을 때 볼륨 다운 버튼을 2번 누르면 카메라도 켜지기 때문에 이것도 꽤 멋진 바로가기입니다. 시간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항상 쓸 수 있으니 저는 이 기능을 계속 켜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스처로는 손전등 켜기가 있는데 전원 버튼을 2번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전원 버튼에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 실행과 손전등 켜기 중 하나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제 전원 버튼을 2번 누르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손전등이 켜집니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로가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밖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화면이 젖어 있을 때는 터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정말 짜증나죠. 예를 들어 발을 열어서 손전등을 찾으려고 해도 가끔은 클릭이 잘 안 되고 실행도 안 될 때가 있어서 이런 바로가기가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한 거죠. 비가 오는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원 버튼을 2번만 누르면 손전등이 켜지고 다시 2번 누르면 손전등이 꺼집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다시 제스처로 돌아가서 추가 설정, 제스처 바로가기, 그리고 지문 센서를 2번 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번 탭했을 때 어떤 앱이 실행될지 선택해 볼게요. 예를 들어 계산기를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화면을 꺼야 하고 그 상태에서 2번 탭하면 지금 실행이 될까요? 화면이 켜져 있어야 하네요. 제 실수예요. 지문 센서를 살짝 2번 탭하니 계산기도 실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바로가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다음은 사이드 툴박스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새로운 바를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할 때 게임 앱을 관리할 수 있고 동영상에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빠르게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 기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글씨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발을 열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게임을 부스트할 수도 있어요. 터보 모드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트를 클릭하면 현재는 밸런스 모드에 있지만 최고의 FPS를 위해 퍼포먼스 모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평소보다 배터리가 조금 더 빨리 소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게임할 때는 이 모드를 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방해 금지 모드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빠르게 찍거나 화면을 녹화하거나 캐스트하거나 와이파이를 켜거나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게임을 하는 동안 휴대폰에 쌓인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 툴박스를 갖고 있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동영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도 여기서 바로 관리 가능합니다. 저는 유튜브, 이미디어, 틱톡 미디어 뷰어에서 작동하며 앱을 더 추가해 바로 활성화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메모리 확장 기능인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추가 설정의 메모리 확장 항목에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현재 4GB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 덕분에 저장 공간을 활용해 추가적인 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기에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을 때만 사용하세요. 최대 8GB까지 활성화할 수 있지만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기기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상램 덕분에 휴대폰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작동할 것입니다. 다음은 Find Hub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려면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지문, 얼굴 데이터 및 화면 잠금, Find, 개인정보 보호. 여기에서 Find Hube를 클릭하고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ind Hube를 사용하는 방법엔 앱과 웹이 있는데 웹으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좋아요. 어디에 있죠? 자, 이제 여기에서 구글 계정과 연결된 모든 기기가 표시됩니다. 보시다시피 포코가 있고 그걸 탭하면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위치가 표시됩니다. 기기의 위치입니다. 찾고 싶을 때 소리를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기를 원격으로 보안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고 계속하기를 누르면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기기를 원격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정말 좋은 이유는 만약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화면 잠금과 지문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죠. 그래서 원격으로 Find Hube를 실행해서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기가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경우 다른 어떤 기기에서도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대폰에서는 이 작업을 할 수 없지만 다른 기기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분실한 퍼코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원격으로 공장 초기화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원격 잠금 기능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잠그려면 S임 카드 장착 혹은 eSIM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Android, com, log 페이지에 접속해 원격으로 휴대폰을 잠글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뿐입니다.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시 개인화 설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금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잠금 화면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포토필름 갤러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아이콘 스타일, 즉 아이콘의 배경색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갈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앱에는 맞춤 테마가 적용된 것을 여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스토어, 제미니 예약, 저희 브라우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요. 다시 개인화 설정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저는 기본값으로 둘게요. 글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글꼴과 미센스 글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점을 클릭하면 새로운 글꼴을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면 또한 글꼴의 텍스트 크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값으로 둘게요. 저는 그런 광고들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짜증나는 것들이네요. 닫아버립시다. 원하지 않아요. 제발요. 젠장. 다시 개인화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배경화면 캐러셀도 활성화할 수 있어서 배경화면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서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추천만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배경화면 믹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내 사진을 배경화면 캐러셀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사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추가할 수 있고 선택한 배경화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배경화면이 없어서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배경화면 캐러셀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기능이 딱 맞을 거예요. 여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도 있습니다. 이 스토어에서 맞춤 테마를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테마는 결제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처럼 일부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설명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각 테마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백업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백업은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백업 덕분에 나중에 거의 모든 다른 기기에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데이터 백업이 있으면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어서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설정에서 휴대전화 정보를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백업 및 복원을 찾으세요. 백업을 만드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컴퓨터, 샤오미, 클라우드, 그리고 구글 백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샤오미 클라우드와 구글 백업이 백업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기기의 경우 이 백업은 휴대폰의 내부 공유 저장소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장 초기화 후에는 그 데이터를 잃게 되므로 샤오미 클라우드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샤오미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항목을 클릭하고 백업을 클릭하세요. 권한이 필요하니 허용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제 백업을 생성하려면 지금 백업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과정이 시작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작업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완료되면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백업이 생성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백업은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복원하고 싶다면 반드시 동일한 샤오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구글 백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유용합니다. 백업을 클릭하세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다른 기기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보이면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물론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샤오미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백업을 복원하고 싶다면 반드시 동일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제 백업을 생성하려면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과정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로딩 중입니다. 여기 작은 원이 방금 나타났고 천천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원이 사라지면 백업이 성공적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또한 화면 하단에 알림이 표시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곧 뵙겠습니다.
좋아요. 백업이 생성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기기 데이터 아래에서 방금 0분 전에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항목을 누르면 백업된 세부 정보와 어떤 내용이 백업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홈 화면에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빈 공간을 길게 누르고 위젯을 선택하세요. 여기에서는 모든 앱이 나옵니다. 추가할 수 있는 앱들이죠. 즉, 특정 앱의 위젯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봅시다. 아무거나 괜찮겠네요. 크롬으로 해볼게요. 그냥 그것을 누르기만 하면 보시다시피 홈 화면에 나타납니다. 물론 그것을 잡아서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장을 원하시면 완료를 클릭하세요. 이제 크롬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앱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성 명령을 빠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 디노 게임을 할 수도 있으며 시크릿 탭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맞춤 전환 효과입니다. 다시 한번 빈 공간을 길게 누르고 설정을 선택한 다음 전환 효과를 클릭하세요. 여기에는 모든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슬라이드 효과가 적용되어 있지만 크로스페이드 효과도 있습니다. 아마 그 화면으로 바꿔볼게요. 크로스페이드, 텀블 효과도 있는데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캐스케이드, 회전, 그리고 큐브 효과도 있습니다. 저장하려면 완료를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완료를 누르면 이제 전환 효과로 큐브가 적용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